오늘은 해문 스님과 양인삼 목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사전 투표 생각하면요, 투표가 사실은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떤 지역구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이렇게 뭐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곳은 어딘지, 이런 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양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틀에서 도대체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네네네. 아니 공정과 상식이라는 분이 이런 양반들을 공천을 하는 것이 본인의 공정과 상식인가 싶어서 지금 최상병 관련한 얼마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신범철, 임종득. 국방부 차관했던 신범철. 네. 임종득 씨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 네. 네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대사지만 실제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을 국회로 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건을 덮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한민국과 어울리는 공천인가? 또 무엇보다 저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과 상식을 계속 부르짖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으로 망할 거다. 네. 왜? 가장 그것으로부터 먼 사람이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나마 이제 천안갑 신범철 후보는 여기는 뭐 접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임종득 이 양반은 영양 봉화에서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분은 국회의원 되어서 국회로 들어오겠네요. 네,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정말 당신들이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으니 공정과 상식을 생각하면서 좀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이 훌륭해서 공천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우리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관련자기 때문에 입막음 또는 떡 하나 주기 뭐 이런 취지일까요?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또 이 공천 관련돼서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건 좀 발 빼지 마세요. 모르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최상병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지역구 공천을 보는 여러 가지 제 기준이 있는데 세밀한 걸 이야기하면 제가 비전문가니까 잘 맞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되면 취향이라 그럴까요? 도통한 네. 흐름으로서.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이번 국회에서 양쪽의 공천자를 보면 법률가를 너무 많이 공천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검찰공화국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 법률가들을 왜 이렇게 많이 공천합니까? 네. 이 법을 한 사람은요. 이 기본적으로 경직된 사람들이에요. 경직된 사람들이에요. 경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잣대를 대는 기준이 있어요. 이를테면 버스에서 90 노인이 힘들어하는데 자리 양보하는 거 안 하는 젊은이 이거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그렇죠. 근데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막 힘들어서 그런데 좀 양보해 주지.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의 미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률 전공자는 의식이 경직돼 있어요. 근데 여야가 모두 다 법률가를 너무 많이 경천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에 보면 이 사람이 법률가인가 아닌가를 봐서 법률가는 됐으면 국회에 많이 진출하면 안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미래가 의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지. 아니 법률가는 새로운 시장을 꿈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도에 앞으로 사회를 맞추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최상병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천안갑, 문진석, 신범철 보면요 임종득 2차장은 말할 필요가 없이 거기는 이미 됐고 네, 그렇죠. 됐죠. 따놓은 거죠. 이 천안갑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이 신범철 차관 이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법률가적인 생각에 최장동의 사건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내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냐?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문진석 후보는 법률가 아니고 과학 전공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이 지지율도 높고 해서 아마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이 법률가들의 문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이 법률가를 너무 많이 공천해가지고 조국 혁신단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도 법률가예요. 법률가들만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예. DJ 법률가 아닙니다. YS 법률가 아닙니다. 예. 이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해야 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 사건이라기보다도 이 지역구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 정권도 지난 대통령도 법률가셨잖아요. 법률가셨죠. 근데 아주 그냥 그 법에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진행하시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하셨던 말씀, 법이 정치를 누르고 있다. 네. 그 지난 정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근데 정치와 법은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저도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네. 우리가 아는 이 헌법이 다 정치학이에요. 네. 모르는 네, 사람들은 네. 헌법이 법률인 줄 아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그렇죠. 시민주권론과 그렇네요. 정치 체제론이 들어와 있어요. 아, 이게 다 그러네요. 정치학이에요. 예. 본질은 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본질은 정치. 정치학입니다. 네, 정치학.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은 법치주의 이야기하고 네. 저희처럼 이제 정치학하는 사람들은 헌법주의 또는 입헌주의 네, 이렇게 네,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국회는 입법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맞지 않습니다. 헌법에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능과 네. 본질의 정체성을 우리가 혼돈해서 막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법 보니까 법조인들 많이 들어가면 잘하겠지. 이렇게 막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맞지 않는 상상이에요, 사실. 진짜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굳이 제정할 필요는 없고 양당이 이번 공천은 틀렸지만 다음번 국회부터는 법률가의 국회 맞아요. 진출을 관습적이지만 네, 관습적으로. 10% 미만으로 좀 줄여야 됩니다, 진짜. 줄이는 그런 관례가 저는 만들어지기를 좀 네. 촉구하고 싶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인데 목사님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으세요? 장재원 아버지. 아, 아버님이 국회의원 하셨어요? 장재원 아버지는 네. 아시다시피 학원 네. 학원가잖아요. 네. 그 집안인데 아버지가 물론 진보적인 정당은 아니었고요. 예, 박정희 밑에선가 그 아버지가 정치인이자 목사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는 정광훈이 있네요. 정강훈.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 정광훈 목사도 죄송합니다. 정치인입니다. 아니 정광훈은 완전 정치인이죠. 정치인이죠. 무슨, 네. 무슨 목사입니까? 그렇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그 전광훈 목사님도 법률가 아니니까 자유로운 생각을 말씀하시죠. 하느님하고 동격이신 분인데. 아니 하나님보다 센 분이죠. 자기한테 네. 혼나니까 하나님이. 네. 대단한 양반입니다, 진짜. 자, 우리 해무스님은 네. 이 지역구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데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건데 저는 이 1번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대구 중남구. 예. 네. 이분 변호사입니다, 이분도. 여기도 또 그렇죠. 변호사네. 여기도 야.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인데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게 이분이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네.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신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확신범. 확신범. 왜냐면 이분이 패배의 길을 계속 걸어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네네. 한국에서 출판되었을 때 네네.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해서 물론 패소했습니다만 그렇게 굉장히 북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오셨던 분이에요. 종북 투쟁을 열심히 하시는. 종북 투쟁을 매우 열심히 하셨어요. 이런 분도 변호사만 아니셨으면 더 크게 됐을 텐데 네네. 제도의 틀에서 너무 싸우시는 바람에 크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에서 결국 5.18 북한 개입설 얘기하셨다가 공천 취소됐는데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분은 근데 약간 변호사이면서 다른 것이 이문열 소설가의 제자로 네, 네, 네. 문학동네 그렇더라고요. 정식으로 데뷔하신 소설가이고 해서 그래서 특이하죠. 약간 유연한 게 있어요. 네. 보통 법률가 같으면 무소속 출마 안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법률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공천 취소돼도 무소속 출마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보수 유튜버 중에 도태우 공천을 왜 취소하냐 해서 대구의 민심도 예, 흉흉해지고 오히려 보수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아주 그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그 신념을 가진 예, 분으로서 이번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아니 기침을 그래서 한동훈이 주목됩니다. 박근혜 찾아간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구가 이 도태우 변호사의 무소속 출마 공천 취소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 아직 제가 이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분을 확신범이라는 범자를 썼습니다. 네. 범자를 썼는데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김일성 관련 서적을 뭐 출간하는 것을 반대한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거는 역사 왜곡이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역사적 진실 또는 뭐 역사에 대한 평가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체제 부정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 전문이라는 게 헌법 제정 권력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그렇죠. 수록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니 대구에 출마하신 분께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면은 그 당 지도부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공천 취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과감하게 그 무소속 출마해서 나름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해볼 만한 상황이잖아요. 뭐 대구에서 굉장히 국민의힘보다 도태우 변호사에게 동정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야, 참. 그런데 대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는 20% 이상, 20%까지도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난 헷갈려서 정치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역동성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역동성이 극으로 수구로 회귀하는 건지 네. 아니면 갑자기 확 진보하는 건지 뭐 판단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정치가 보통 항상 신상을 좋아한다고 신상을 하는데 좋아하죠. 네. 그것 때문인지 저도 어제 그 강남에 살고 계시는 분하고 통화했는데 조국 대표에 대한 이미지 야 이게 지금 장난 아닌가. 강남에서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조국 혁신도 짓겠다 그러는데요. 네, 네.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뭐가 떠가지고 그렇다는 얘기 들어서 야 조국 대표도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기대 안 하고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정치적인 역동이 지금 엄청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역동은 좋은 건데요. 그 역동이라는 것이 이 도태우 씨처럼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는 식으로 맞습니다. 나오면은 이거는 네. 사고에 해당됩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 경험인데 이런 일이 있어요. 좀 보수적이란 분이라고 알고부터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는데 어디서 부딪혔냐면 5.18. 저는 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18 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앞으로 사태라고 이야기하면 당신 안 만나?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적 합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 그분 안 만납니다. 그 이후는 네. 실제로. 네. 네. 어떻게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것을 그런 극단적으로 시각으로 보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대구가 그렇게 도태우 무소속 후보가 인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고 저는 저도 좀 센 사람이긴 한데 세게 말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단으로 가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한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대구 시민들이 이제 도태우 씨가 주장하는 5.18 관련 그 주장을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겠죠. 봅니다. 예. 예, 동정론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만은 도태우 씨가 좀 생각 좀 국회에 들어온다면 생각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목사님 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그 여주 양평. 여주 양평. 건의로드. 진짜 여기 또한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늘 이렇게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이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극명한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김선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뒤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범죄입니다. 네, 범죄인데 많은 분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유화를 넘어서 권력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그 최재관 후보는 성품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예, 되게 네.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저도 한번 뵌 적 있는데 국회 뭐 기자회견하러 갔다 뵌 적 있는데 농민운동 하신 분이에요? 네. 성품이 너무 좋으신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지려면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존재합니다. 나쁜 사람을 없앨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분들을 없애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파쇼가 될 텐데 없앨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은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권력으로 사기를 치고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협작질을 한 사람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 이정석 관련해서 호주에도 지금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고 가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행자님도 국회 못 가신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뭐 여기도 좋습니다. 한강변이고.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방송 계속 듣는데 네. 이 정치에 정말 해박하시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수준이 좀 품격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지금 도력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저기 해문수님은 또 이제 관심 갖는 지역구가 또 어디 있으세요? 저는 이번 공천을 보면서 이번 공천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사람을 보시는 평가하는 기준 중에 아빠 찬스를 쓴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디지? 특히 정치할 때 아빠 찬스 쓰면 안 돼요. 네. 아니 우리 역사와 전통 있잖아요. 세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빠 찬스가 너무 심해요. 조선시대 과거 안 봐도요. 아빠 찬스 때문에 다 아니 배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도 다 요즘 세습합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이재명 공천 중에 제가 가장 사람들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장 뛰어났던 건 이 이재명 대표가 아빠 찬스를 다 날렸어요. 네네네. 그건 저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노웅래 의원도 아빠 찬스 때문에 세습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이 국회의원 세습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본 국회의원 세습시켜 가지고요. 아니 아버지가 그냥 아들한테 공공의 지역구 물려줘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혜제상 그 세습 국회의원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습 국회의원 중에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이번 공천에서 제가 보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의정부. 네, 네네네. 아드님이 지난해도 아빠 찬스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죠. 난리가 났었는데 네. 무소속 출마하셨다가 지난 대선 때 사면 되셔서 다시 하시려고 했는데 과감하게 이재명 대표님이 전략 경선 지역으로 경선을 했어요. 했고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네. 반발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 시켜가지고 이제 민주당 영입 1호 박지혜 변호사라는 분을 보내서 거기서 박지혜 변호사가 이제 공천받아서 그 논란을 잠재웠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박지혜 변호사는 아빠 찬스를 누르고 해결하고 공천받았다는 점. 그리고 종북 논란에 몇 대 산맥들이 있어요. 이분 너무 심해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저 여성분은 의원 시절에 저 여성분은 그 여자 김진태라고 전희경. 말했던 전희경 아. 전 의원하고 지금 박지혜 변호사가 붙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아빠 찬스를 정리한 하나의 좋은 표본으로서 좋은 사례로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박지혜 변호사 민주당 영입 1호이기 때문에 제가 선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문수님의 그 기원을 받아가지고 꼭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은 분당갑 네. 골라오셨네요. 네. 이광재 후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광재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 네. 안철수 후보에게 좀 더 눈길이 갔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철수가 완전히 철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네. 좋은 차원에서. 그런데 야,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계속 철수하다가 심지어 이제 지난 대선에서 본인 입으로 뭐 손가락 자른다 어쩐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게 가서 지금 대통령한테 가서 붙었다. 그래서 뭐 뒤에 무슨 뭐 찌라시가 돈다, 뭐 찌라시에서 뭐 여자 문제도 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치를 희화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정치인들 다 욕합니다. 제대로 된 놈 누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정치가 완전히 전문 영역이다. 예.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너무 사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저는 잔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 장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네네. 이번에 이준석이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네네. 이준석이 그렇게 장기술을 쓰다가 뭐 펜코나 이런 데서 남녀 갈등 부추기고 이런 장기술 쓰다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안철수도.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희생, 뭔가 정말 희생을 전제하지 않은 그런 장기술은 저는 국민들이 언젠가는 그게 들통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치는 하지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치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좀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다. 잠잠 삼선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우리 스님은 어떻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이 있으셨나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잘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분이 저는 볼 때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분이 굉장히 표정이 없어요. 항상. 표정이 없다. 네, 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뭐 정치인은 이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보다 그 그렇죠, 느낌을 그렇죠. 전달하는 게 네. 맞잖아요. 이를테면 악수를 할 때 네, 네. 정신이 따뜻하게 하는 악수. 그게 어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사상과 정책이 어떤 유권자에게 강하게 어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철수 의원은 항상 나와서 얘기하실 때 보면 표정이 없어요. 요 입만 웃고 있고 눈은 그대로 땡그랗게 여기는 왜 이렇게 저분 표정이 없을까? 어떤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요새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정을 좀 더 풍부하게 하시면은 이번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텐데 표정 때문에 안 점점 더 굳어가고 있다는 거 제가 좀 방송을 통해서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표정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정치인이 되면 막 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 잘 될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가능하고 무슨 짓도 가능할. 그러다 보니 인간이 인상이 좋아질 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려놔야 돼요.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잖아요. 네. 그 다음 날부터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선거. 다음 선거 준비하는데 당선되는 순간 난 다음에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까짓 건 나는 그냥 한 번만 하고 말겠다. 그렇죠. 역사에 기록되겠다. 예. 뭐 약간 똘끼 있는 정치인 돼보겠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해문스님이 또 네. 골라오신 지역이 어디죠? 예, 저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박수현, 정진석. 예, 요 재밌는 지역구에 매치야. 네. 그 제가 보고 있는 이 지역구를 바라보는 저의 소제목은 네. 나는 왜 사소한 일에만 분노한가? 예. 우리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김수영의 시입니다만 네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사소한 거에 분노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휴지를 바닥에 버렸다고 해서 저렇게 나쁜 놈이 있냐고 막 네네. 분노하는데 뭐 몇백억 꿇고 간 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구의 먼저 이 정진석 후보를 보면요, 네네. 이분이 이 생긴 것과 다르게 외모와 다르게 그 세습 정치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외모는 자수성가형인데 그러네.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계룡면장 하셨고 그러네. 진화사변 공적자로 포상자 명단에도 계신 분이고 아버지는 내무부 장관 하셨습니다. 아, 예,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아, 그리고 본인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초대 아마 비대위원장까지 네. 있었고 국회 부의장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그 엘리트 가문의 좋은 집안인데 그 외모와 말투는 그 전혀 자수성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표적인 국민의힘 막말 논란 및 여러 가지 설화에 휘말리셨던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202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명예훼손으로 실형도 받으셨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에 이렇게 뛰어들으셔가지고 뭐 종북 논란, 뭐 북한 관련 극우 발언,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실수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가가지고 수재 연장 위로하시다 갑자기 그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올려주고 약간 코믹 캐릭터신데 근데 이 박지원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3번 제 도전인데요. 이번에도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지원 후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셨는데요. 그 청운의 꿈을 가지시고 그 공주 지역구에 가셔가지고 국회의원도 계속 출마하고 하셨는데요. 정진석 후보에게 계속 2번 패했습니다. 패한 이유는 잘 기억 안 나지만 뭐 가정사에서 뭐 전처와 이혼 과정에서 좀 시끄러운 잡음이 있었다라든지 뭐 그래서 좀 이해 안 돼. 그래도 어떤 여성과의 무슨 스캔들이 있다는 게 뭐 보도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분이랑 결혼해 있는 거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특별히 사실 뭐 괘씸죄 말고는 그게 없는데 이 괘씸죄가 더 커져가지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신망을 뭐 이런 흑색 선전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가진 꿈, 미래 이런 거 버리고 소위 뭐 조강지쳐 버린 놈이 왜 국회의원 하려고 하냐. 그 말도 안 되는. 그 스님, 그 상관없는 건데. 이거 사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나는 왜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는 거예요. 정진석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그분의 가지는 우익적 생각이라든지 국회에서 여러 소란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박수현에 대해서만 그 사소한 것에 왜 분노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이유를 가지고 분노해서 지금도 굉장히 고전 중인 걸로 아는데 우리가 어떤 지역 정치인을 뽑을 때, 지역구를 바라볼 때, 혹은 어떤 당을 바라볼 때, 지지율을 바라볼 때, 그뿐만 아니라 무슨 정봉주, 양문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사실은 우리는 꼭 그런 거에 반응해.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큰 거에 분노하지 않는 현실. 그것이 저는 공주부여 청양에서 아주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지역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주 깊이 네. 느끼게 됩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이제 제가 드리다 만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번만 하고 말 생각으로 약간 똘끼 있는 정치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되고 나면 얼마나 또 그 재선을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쪽 당은 뭐 언급할 논할 가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과 후보들이 노무현 정신 하는데 저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희생이었다고 생각해요. 잘 나가던 지역구 버리고 지역감정 타파하겠다고 부산으로 가서 지금도 그 영상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맨 땅에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연설하시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보 노무현 하면서 뭐 노란 저금통 나오고 하면서 그때 그런 정치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지난 뭐 한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의 용인에 있는 모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여기 이제 공천 받고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 그분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시민에게 들었어요. 지지자분에게 들었어요. 그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뭐 그래도 한 80% 이상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뭐 한편을 아쉬운 분들도 많지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쥐기 위해서 뭔가를 갖기 위해서만 하다 보면 그것의 끝은 실패로 끝날 수 있다. 정말 아까 우리 진행자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알아보신다. 저는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결국은 장기술 부려서 이길 것 같아도 결국은 크게 움직여야 이기더라.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하도 많으니까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좀 좋은 가르침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스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